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저는 이 영화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오늘 모더를 맡았습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오늘쯤 돼서 1만이 될 줄 알고 1만 축하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조금 모자라서 1만 기원 자리가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모시기 전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주시고요. 닉네임들 설정하잖아요. 자기 질문이 좀 많이 읽히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닉네임으로 존재감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챙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다들 그렇듯이 자기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정말 먼 곳 감독 박근영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TUC 기업 모자이크분과 함께해서 되게 영광스럽고, 같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박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영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민 역할 연기한 홍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우를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사진 찍으시느라 채팅방에 글은 지금 못 적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제가 먼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감독님 영화를 어떻게 제작하게 됐나, 캐스팅은 어떻게 됐나 이런 질문을 하기 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강기로의 그때 왜 그랬어? 예. 오늘 참고로 오늘 대화의 내용들은 여느 지구이랑 좀 다르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굳이 들어도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들 이 주가 되지 않을까. 혹여나 오늘 지구가 있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러 오셨다가 지구에 참석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진지하고 영화에 대한 질문들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제가 먼저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저와 홍경 배우가 아주 진지한 장면을 찍고 있을 때였죠.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연기를 모니터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 편집되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I'm sorry. 네. 그래서 저와 홍경 배우님이 아주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된 연기가 다 끝났는데 오케이든 NG든 컷이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마무리는 됐는데 나중에 스태프분께 들어보니까 해야 될 오케이는 하지 않고 허공에다가 3점 슛을 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대체 왜 허공에 3점 슛을 쐈어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데요. 사실 저는 그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렇게 그 행위를 했다는 게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습관처럼 할 때가 있긴 한데, 꼭 그때 오케이라서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마음에 그 슛이 쏴졌는지. 나는 그 기억 자체가 사실 안 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저는 사실 아무 기억이 안 나고, 보신 분들은 저에게서 뭔가 됐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셨다, 어떤 그런 신호로 읽혀주셨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희 배우님께 네. 그때 왜 그러셨는지. 네. 네, 이건 되게 저는 그 영화를 본 한 명의 관객으로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은영이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네네.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몰랐어요. 대본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현장에서 그 장면을 찍는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네.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묘하게 어떤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서 그 설정을 가지고 왔는지, 그때 왜 그러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 원래 쓸 생각은 사실 딱히 없었는데 처음에 리허설 할 때인가 이렇게 했는데 설이가 인사를 약간 할머니 뒤로 숨어서 받더라고요. 약간 낯설게, 어떻게 보면 무섭게. 그래서 선글라스 쓰면, 근데 저는 긴장한 상태에서 쓴 거를 인지를 못하고 어쨌든 인사를 하고, 그게 좀 이질감이 들어서 저 친구가 저렇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 있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또 그게 측면이어서, 정면이면 많이 과했을 것 같은데 측면이어서 그냥 살짝 여기 태만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했었고, 감독님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상하면 다시 가자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홍경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민이 처음 화천에 온 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 2층으로 진우의 방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진우의 뒤에서 현민이 백허그를 하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세게 저를 안았는지, 연기적인 접근이었는지, 아니면 저에게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이 진짜 좋아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질문 드린 건 아닌데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디가 10입니다. 양양. 강기로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양털 깎을 때 힘드셨어요? 그리고 촬영 전에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양털을 보통 기계로 깎잖아요. 또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보면. 근데 가위로 좀 잘라야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거기 계신 그 양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 배웠습니다. 근데 배웠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네, 그냥 눕혀서 자르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눕혀서 잘랐고요. 네, 그때 그 양을 특별히 마취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강기로 배우가 이제 촬영하느라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양이 진짜 그 상태로 잠이 든 거예요. 네, 이렇게 양은 익숙하구나. 그렇게 털 잘리는 경험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양들을 그렇게 눕혀놓으면은 혼자서 잘 못 일어난대요. 네, 자기가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뒤져서도 부으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아예 잠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 촬영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났었던. 네. 그 양이 생각보다 성격이 좀 일관되지 않고 양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골랐던 양은 좀 사나워가지고 몸부림을 많이 쳤었대요. 그래서 좀 순한 양을 골라가지고 눕혔는데 1시간 넘게 안 일어나가지고. 잠든 거군요. 네, 진짜 깊게 잠들어가지고. 맞아요. 자, 진우와 현민이 미술학원에서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을까요? 이거는 김첨지님께서 적어주셨고요. 이건 홍경 배우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했을까요? 뭐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진우가? 네, 진우가. 난 자꾸 튕겼겠죠. 안 돼! 이러고. 안 돼, 여러분. 그럼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근데 첫눈에 반해도 뭔가 이렇게 서로 좀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런 거.
똑같이 일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보편적인 연인들과 같이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알아가더라도 이렇게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두고 그 눈치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진우보다는 현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진우가 조금 더. 진우는 보기와 다르네요. 아이디 G님께서 서리역 시아 배우님과 촬영하시면서 특별히 재밌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건 감독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네. 얘기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서리가 저희 작품이 첫 작품인데 현장에서 자신을 늘 서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갈 때는 시아라고 칭하고, 그래서 저희가 GV 하느라고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는 서리는 없고 시아만 있더라고요. 항상 자신을 서리라고 칭하고 저를 은영 엄마, 진우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또 첫 작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임하지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선가 진우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때? 어떤 마음이 들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정확한 대답은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그런 거지. 그게 어때서요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서리 같다. 그런 기억? 그런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희는? 저는 감독님이 기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본에 글로 적혀 있는 거 외에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런 지점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전에도 서리가 그런 애드립이나 이렇게 빈 어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영화에 잘 담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모든 한순간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별마다 책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서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순수하게 잘 채워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보면서 배웠어요. 제가 서리 배우한테. 감독님도 네, 제가 기억나는 김시아 배우의 모습은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네,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되게 굉장한 토마스 토커였는데,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흥이 진짜 넘쳐 흘러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춤을 추고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어디서 보고 온 아이돌의 춤을 막 추고 이 상태로 계속 몇 시간이 유지가 된 상태에 촬영 준비하고 있으면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말을 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딱 촬영이 들어가기 전까지, 자, 레디 할 때까지도 계속 춤을 추거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액션 딱 하는 순간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촬영 기간 내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주체하지 못하는 이거를 빨리 발산을 해놔야 촬영에 들어갔을 때 집중을 오히려 할 수 있구나. 이게 촬영할 때는 뭔가를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인물들이 대사할 때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 전까지 막 이렇게 발산을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배우구나. 약간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인상이 깊었었고, 그리고 다른 지부에서도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첫 영화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낯설고 배워나가는 시기였을 거예요, 아마 김시아 배우한테. 근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자 이제 리허설 가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가끔 이제 배우분들께서 이거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리허설 말고 그냥 슛으로 가자, 그냥 카메라를 돌리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김지아 배우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 리허설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슛으로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점점 그 한 2달 남짓되는 시간 안에서 되게 점점 노련해져가는 이 배우가 이 영화 현장에서 어떻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해가는 느낌을 네, 되게 재미있게 네,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희 현장은 그 감독님께서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하루에 많은 씬을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온전히 서리로 존재해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 온전히 서리가 되기까지 감독님께서 항상 기다려주셨어요. 감독님이랑 저희 현장의 모든 분들이 몇 번의 테이크를 거치든 항상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서리한테도 저희 현장이 되게 좋은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상인 배우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상인 배우님 약 먹이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찍으실 때 정말 무서우셨나요? 질문이요. 아니요, 그렇게 저는 무섭지는 않았고요. 여러 테이크를 갔었거든요. 양도 나오고 또 서리도 있고 풀샷이니까 전체 안에서의 오케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여러 정도를 저는 담으려고 했는데 아마 감독님께서 고르신 정도가 이 영화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고르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아우 쟤 저래가지고 저 뭐 사람들이 쟤한테 소리 보내겠어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저렇게 미숙한 친구가 자기의 방식으로 서리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 한 걸음이 잘 담긴 씬인 것 같다 해서 제 주변 지인들은 그 씬을 참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감독님께서 이 테이크를 선택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나중에. 홍경 배우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진우와 현민이 트럭 안에서 싸우는 장면 후에 진우가 현민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 남은 현민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으신다고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사실 그 막 생각을 막 딱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저도 느꼈다고 지금 생각이 이렇게 기억이 드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폭풍과 몰아치고 감정적으로 뭔가 상대방이랑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버리고 싸우고 나서의 그 어떤 그 되게 슬픈 감정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보다는 제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는 되게 슬프기도 했고 그랬는데 답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대본을 볼 때 그 씬에서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한 부분이랑 실제 촬영하면서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그 감정이 컸었고,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 때는 사실 뭐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이입을 하면서 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답답하게 이러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대본 보면서 느꼈던 슬픔보다는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씬 찍을 때 되게 마음이 슬펐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는 또 저희 촬영의 마지막이기도 했고 제가 답변을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슬펐었어요. 그때 어떤 막 무슨 생각보다는 그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되게 무거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씬 찍을 때의 기류 형이랑 저와의 어떤 그 공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서로 장면을 찍으면서도 되게 다른 장면을 찍을 때와는 좀 다른 공기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런 환경을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께서도 만들어 주셨어서
정말 그 시인의 공기가 다 느껴졌어요. 그 뭔가 뗀뗀함, 그 국밥집에서 그 뒷모습부터 해가지고 차를 타면서 왔을 그 사이 공백이 없긴 했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 같고 차에 타서 현민이 뭔가 눈치 보며 얘기를 먼저 조심스럽게 꺼낼 때부터 그런 순간들이 저는 다 생생히 좀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기루는요? 진우는? 저도 그때의 그 차 앞에 서 있을 때 진호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강기루 배우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장면이. 그 말들을 입 밖에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설정된 거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아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감정에 도달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장면을 특히나 연기적인 리허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그리고 그 트럭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 둘과 촬영 감독님 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우리 둘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장면이고 날이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말에 이성이 있는 상태로 이 말을 한다면 너무 진심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때문이야, 뭐 네가 오고 나서 다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이. 근데 전 진심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극도의 어떤 컨트롤 되지 않는 흥분 상태에서 삐져나오듯 하는 표현이길 바랬었죠. 그리고 저의 어떤 기운과 텐션과는 달리 굉장히 침략한 얼굴로 진심이야라고 물어보는 현민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고, 그 말들을 굉장히 후회했던 것 같아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차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TMI일 수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이 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게 이제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쳐다보는 것보다 처음에 얘기를 꺼낼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혹시 뭐 배신감 느껴?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꺼낼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민이가 바로 차에 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좀 가다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씬을 생각하니까 그 앞에 물어볼 때 현민을 생각하면 되게 좀 약간 좀 딱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경희도 그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례식 찍을 때 대기할 때 경희가 와가지고 그 씬을 찍기 전이었거든요. 그 차한신의 사진 찍기 전에 경희가 와가지고 그 씬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많은 생각들을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냥 이 친구가 진짜 현민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때 그 진우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것 같다고, 그리고 진우의 아픔도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자기한테는 이미 몇 번 지나간 일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알지만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일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그때 그냥 이 친구가 진짜 현민이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대기하면서 우리끼리 정자에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레전드한테 또 이런 말을 듣네요. 루키 씨 왜 이러세요? 네, 홍경 배우님 바지 예뻐요. 예스. 제 기억으로도 우리 그 방가라촌에 생활할 때 홍경 배우가 유난히 파란색 바지를 많이 입었는데 그때 그 바지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 하늘색 줄. 하늘색 아, 줄이 하늘색이었구나. 나 그거 알아. 하늘색 추리 입고 맨날 그 제가 시집 여기 끼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시집을 왜 끼고 오니 너? 양말도 같은 색 양말이었어. 계속 그 색깔 양말을 신었었던 거. 제가 약간 팬텀 스레드를 보고 거기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빨간 양말을 신더라고요. 분홍색 양말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네, 그렇지. 이게 기억이 남아요. 내 약간 내일 바뀌는 거예요. 그 하늘색 추리닝의 시집. 이렇게. 네. 왜 그랬어? 홍경 배우님 오늘 더 멋진데 왜 그랬어? 라고. 왜 그랬어요, 다들? 진우 불멍할 때 화력이 엄청 센데 눈이 안 아팠나요? 아, 네. 눈은 안 아팠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그 저희 촬영한 그곳 펜션인가요? 거기서 키우는 민박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굉장히 순한 강아지인데 제가 그 소품으로 있던 유포를 조금씩 뜯어주니까 그 아이가 몇 시간 안 돼. 거의 뭐 몇 시간 안 돼. 네. 꿈쩍도 안 하고. 얘가 출연 욕심이 있는 건지.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 그 아이를 걸고 이 비율을 맞춰서 앵글을 잡으셨어요. 굉장히 신 스틸러가 네, 된. 너무 좋았어요. 고마운 친구죠. 네, 네. 그 친구가 임신했던 친구였나? 아닐 거예요. 그 민박집은 다른 민박집이고 우리 숙소였던 민박집이었었고.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 전작과 최근 작품 겨울밤의 정말 먼 곳 정관의 목장처럼 촬영 장소를 시나리오 선택에 염두에 두고 선택하신 게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국내는 그런 거 없고요. 근데 해외 로케이면은 덮어두고 하고 싶다는 거는 있어요. 해외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단편을 찍으러 해외를 2번 갔다 왔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중국 한 번, 파리 한 번. 와. 로케가 그곳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우시장에서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궁금해요. 우시장에서는 안 계셨죠? 엄청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시장에서. 제가 기억하는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감독님이 좀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저기 중만이 설정상 우시장에 그냥 익숙한 인물이잖아요. 그곳 사람들과도 친해져야 되고. 근데 거기 사람들은 기죽으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연기의 함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그 선배님께서 기질을 발휘하신 건지 먼저 가서 그분들과 말을 섞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그 모습들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거기 이제 계신 이제 소를 이제 사거나 팔러 오신 분들한테 한 분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대사도 쳐주시고 약간 대사도 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가 아니시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훈 선배님이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로 해서 기훈 선배님 그때부터 이제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막 소에 대해서 물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장하고는 다 이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모습들을 카메라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약간 수집하듯이 채집하듯이 약간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질문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면은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진우나 현민이 소를 보면서 뭔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문경하고 그게 극 중에서 무슨 네, 얘기를 했어요? 극중에서는 아마 소 얘기를 했을 텐데 실제는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저희는 저와 정이랑 도영이는 소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진우는 좀 알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했습니다. 아무 소리. 이 소는 예뻐. 이 소는 얼마인 것 같아 보다. 이 소는 좀 슬프다. 이런 정말 아무 소리. 근데 표정은 소에 대해 되게 아는 것처럼 그런 속을 했죠. 소들이 이렇게 좀 슬픈 얘기지만 위에 이렇게 소의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를 얼마에 판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팻말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궁금해서 막 맞아요. 기루 형이랑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고, 사실 그리고 막 도영 누나에게 좀 힘든 씬이
좀 그 장면 안에서 나눈 건 아니지만 컷 할 때 이럴 때 또 카메라 안 돌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할머니의 죽음의 소식이 붙을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 장면에서 조금 생기 있고 웃음기 있는 맞아요.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감독님도 그런 장면을 몇 개씩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1+1은 2 하면서 웃었어요.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 왜 이렇게 귀여우셔요? 빨간 하트. 감독님 귀여우시답니다. 감독님 귀여우시다고 채팅방에 저요? 네. 전 핸드폰을 저기 두고 왔어요. 현미는 백허그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근데 현미는 왜 백허그를 좋아하나요? 백허그 매니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백허그를 자주 하죠. 그리고 제 전작에서도 연인의 스킨십은 거의 백허그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백허그는 연인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친구 사이에는 백허그는 안 하는 것 같고 혹시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요 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백허그는 연인들끼리만 하는 허그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 느낌을 되게 제가 좀 많이 아련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백허그. 감독님 뽀얀이라고 아시나요? 네? 뽀얀이? 동물에서 뽀얀이를 닮으셨다고 사진 하나 올려주셨는데 닮았다. 감독님 뽀얀이입니다. 이게 어떤 정도? 뽀에서 뽀얀이인가요? 뽀얀이. 여러분 신의 21 감독님이 찍으셨거든요. 그 사진 보시면 요 뽀야미 친구랑 지금 지금 진짜 귀여우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홍경 배우님은 원래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애교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막내라서 그러신가요? 되게 진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막내니까 또 장면이고요. 네. 아니 되게 그 홍경 배우가 나이 못지않게 되게 진중해요. 진중하고 속이 깊고 그리고 또래의 그 배우들에 비해서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 또래 배우들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얼굴은 또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러블리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그래서 감독님 캐스팅한 이유도 있고요. 네. 되게 회사한 느낌인데 그 나이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난 그냥 진짜 친구 같은데요.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 이질감이 없고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이 얘기를 하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는데. 네. 그 두 분은 저기 띠동갑이 한 바퀴 넘죠. 넘지 않았고요.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네. 그리고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은영이 카센터에 차를 고의로 맡긴 건가요? 은영이 카센터에 차를 고의로 맡긴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삭제된 장면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원래는 차가 퍼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진우랑 싸우고 차를 끄고 이제 나가다가 산속에서 차가 퍼져서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진우밖에 없어서 진우를 부르고 이제 레카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장면이 없어도 충분히 여긴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꽤 좀 시간을 러닝 타임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약간 그런 여기에 머물게 된 어떤 이유와 어쩔 수 없이 뭐 진우를 되게 부르기 싫은데 어쨌든 불러서 어색하게 트럭을 같이 타고 가고 막 이런저런 장면들 많이 찍었는데 생략을 했어요. 영화상에 크게 생략한 장면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없는 게 저는 더 은영이 여기에 남아있는
마음이 더 설득이 오히려 더 되더라고요. 이 불편한 환경 속에도 그래도 남아있는 그 마음이 더 저는 크게 느껴져서 그게 생략하는 게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략하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는 분이 그 고의로 저기에 남아 있는 건가? 아무튼 각자의 그 시각에서 어떤 상상력을 펼쳐서 은영이가 거기 남을 수 있게끔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은영이 이유가 각자의 시선에서 풍성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희 배우님 목소리 듣고 있으니 서리가 된 기분입니다. 이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사소한 건데 사실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던 건데 그 설이 찾을 때 네, 소리 찾을 때. 네. 설아 하다가 하잖아요. 그 컷 넘어갈 때. 나는 그게 딱 그거 나는 그 느낌이 되게 물어보셨어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아서 딱 넣은 건데 그때 궁금해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뭐 혹은 뭐 약간 어떤 그냥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제가 반려견이 있는데 그 예전에 산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몽이를. 저 이거 들은 거 같아요. 김준일 감독이랑 맞아요. 영화 찍다가 진유 감독이랑 같이 영화 찍다가 도망가서 그렇게 서리를 찾듯이 저희 강아지를 찾은 적이 있어요. 한 2박 3일 동안.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상냥하게도 불러보고 우악스럽게도 불러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번 이걸 언제 한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나도 진우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는 현장에서 물론 이 은영이라는 친구가 저는 좀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감독님을 찾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왜 이래야 할까요? 뭐 등등등 많은 도움을 좀 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가장 묵묵하게 그 역할을 입으면서 연기해냈던 친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기루였었어요. 근데 저번에 저희 개봉날 GV 할 때 기루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카메라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게 되게 두려웠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장례식 씬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다가와서 내 안의 감정을 담아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그러니까 아우팅 당하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겪을 그 감정들이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두려웠었대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몰랐고 그리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저는 이게 우리의 감정들이 잘 보일까? 그래서 카메라가 다가와서 우리의 감정들을 좀 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은 한참을 얘기했고 감독님은 자기는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랬고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놓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라고 했고 그때도 기루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기루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찮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괜찮은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GV 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래기도 했고 그 얘기가 너무 진우의 마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다가오는 카메라가 장례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그때 너는 왜 그랬어? 지금 드는 생각은 나도 감독을 좀 붙들고 있을 거 후회해요. 네. 그 촬영 전에 감독님과 좀 오래 이야기를 했다 보니 또 감독님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 다른 배우들에게 현장에서는 좀 시간을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님을 많이 드렸죠, 다른 배우들께.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진우의 마음이. 내가 100% 내가 진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진우면 그냥 서 있고 존재하면 될 일인데 진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하는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촬영 초반부터 이제 감독님이 잡아온 앵글과 그 카메라와 저와의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의 표현들 또 너무 직접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보여주지 않지도 않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담벼락에서도 그렇고 카메라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겁이 났어요. 유지해오던 거리감이 있었는데 다가오는 만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찍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 담벼락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리고 담벼락에서도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디렉션이 있었어요. 진우가 눈물을 막 꺼이꺼이 우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눈물을 그대로 훔치는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너무 슬픈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도 제가 진우라는 인물을 오롯이 표현을 했나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배우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찍을 때 늘 생각해요. 진짜 은영이라면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은영이가 맞을까? 이거는 배우라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진우의 생각, 기루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제가 그날 GV에서 진우가 하는 얘기를 듣고 느꼈던 거는 진우처럼 존재했었구나. 그렇게 그냥 밖에서 보기에 고요해 보이고 나는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저 친구는 괜찮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수많은 겁이 있었고 수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영화의 진우처럼 기루가 그냥 현장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근데 저희 현장의 시간은 꽤 길잖아요. 영화는 2시간이지만 저희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저 마음으로 저 상태로 현장에 있었으면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다. 그걸 몰라줬네 해가지고 좀 전 미안했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촬영 기간 중에 기루 형이 제일 좀 뭔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어찌됐든 뭔가 힘듦을 느꼈을 그때가 제가 옆에서 본 바로나 느낀 바로는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얘기도 다 나누고 저도 어떻게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좀 도움을 줄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막 와킨 피닉스도 매 순간 자기가 느끼면서 연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근데 그럴 때 좋은 게 나올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감정을 느껴야만 관객이 똑같이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TMI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도 막 나누면서 기루 형이 힘든 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홍경 배우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도 휴차 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현민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현민의 감정들 이런 것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장 때는 강기루 배우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 보인다기보다는 강기루 배우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독해 보일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